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에게 심통 부리기. 오늘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자성어로는 오비일학이다라고 하죠. 제가 한방정신과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바로 이 오비일학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속담을 한번 풀어볼까요? 배나무에 여러 개의 배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배나무 위에 잠시 앉았다가 퍼더덕 하면서 날아갔겠죠. 그런데 그 순간 배나무에서 배가 하나 똑 떨어져 버린 거죠. 이 상황을 만약 배나무 주인이 봤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배는 분명히 까마귀가 날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리에 잘 매달려 있었는데 까마귀가 날아간 직후에 떨어졌으므로 당연히 까마귀에 의한 진동이나 충격이 그 원인이라고 의심이 들겠죠. 만약 배 주인이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저놈의 까마귀라며 까마귀 탓으로 모든 걸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자신의 내적 고통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투사가 벌어지는 전형적인 경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과수원 농소가 안 좋았다면 그런 마음은 더 강했을 것이고, 심지어 A라는 나무에서 까마귀가 날아가는 동시에 B라는 배나무에서 배가 떨어져도 주인은 아마도 까마귀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까마귀 때문이 아닌 경우가 더 많겠죠. 하고 많은 배 중에서 유독 왜 그 배 하나만 떨어진 것일까요? 이미 그 배는 까마귀가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꼭지가 부실하게 매달려 있지는 않았을까요? 다음에 계속 낙과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려면 어쩌면 까마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배 꼭지가 부실해지는 진짜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오비일학의 착시 현상에만 빠져 있으면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배가 떨어지는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오비일학과 같은 착각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환자들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0대 할머니인데 불면증 때문에 내원한 환자 A씨입니다. 3년째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선잠을 자듯이 자다 보니 낮 동안에도 너무 피곤하고 몸이 자꾸 쇠약해져 가는 증상들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써도 잠은 깊이 자지 못하고 한약도 여러 번 먹어보았지만 별로 효험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3년 전에 어떻게 하다 불면증이 오게 된 걸까요? A씨는 3년 전에 치질 수술을 받고 6인실 병실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때 같은 병실에 다른 환자 한 분이 밤에 TV를 켜놓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는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환자가 나머지 환자들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그날은 병실에 TV를 켜놓고 잠을 자기로 한 거죠. 입원실의 다른 환자들이 다 선뜻 동의를 해줬는데 A씨만 안 된다고 하기도 멋쩍했던 거죠. 그러라 하고 말은 했는데 막상 TV를 켜놓으니까 잠을 한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잠이 안 와서 이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고 4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도 그 뒤로도 계속 집에서도 잠이 안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불면증이 없다가 치질 수술 입은 첫날 상황 때문에 그날부터 잠이 안 왔으니까 당연히 그게 불면증 원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그 일로 불면증이 생겨버려서 이제는 뭘 해도 잘 안 낫는다라는 결론에 딱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비일학이라는 거죠. 과연 그때 그 일 때문에 3년째 지금까지 계속 잠이 안 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진짜 원인이었다면
4일 만에 퇴원했고 그 뒤로는 밤에 TV를 켜놓고 잘 일도 없는데 왜 불면증은 계속되는 것일까요? 3년 전 치질 수술 당시에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그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 치질 수술과 불면증 이외에 무엇이 힘들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상담 결과 원인은 남편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 젊어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아내에게 의지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까다로운 데다가 때로는 어린애가 엄마에게 떼를 쓰는 식으로 요구를 해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술 주사가 있는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내를 깨워서 자신의 하소연이나 이야기를 새벽까지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안 들어주면 역정을 내고 더 큰 분란을 만들기 때문에 태음인인 A씨는 차라리 조용하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참고 맞춰주면 더 큰 분란은 안 생긴다는 마음으로 계속 맞춰줘 온 것이죠. 그러나 A씨의 무의식에선 어떤 생각들이 강해졌을까요?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정말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아왔는데 나이 60이 넘어서 아직도 계속 그걸 참고 지내자니 열통이 터지는 거죠. 그 무렵 치질 수술을 받았고 TV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된 겁니다. 그리고 A씨의 무의식에서는 불면증이 계속 지속됐으면 싶은 거죠. 왜일까요? 자기도 좀 살아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져 봐야 까탈스러운 남편의 요구는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 요구를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또다시 다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오죽이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불면증이 와서 힘들어하니 오히려 남편이 술 마시고 괴롭히는 일도 좀 줄었고 낮에도 몸이 힘들어하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고 요구하는 것도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A씨에게 불면증은 그 자체로는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삶의 이익이 존재하는 셈이죠. 당연히 잠이 안 와서 낮 동안의 전신 쇠약이 조금은 와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 자신이 직면하기 두렵고 불편한 현실을 피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계산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불면증이 싹 나아버리는 건 어떨까요? A씨에게는 이것 또한 고통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남편 수발을 안 해준다는 건 A씨에게 마치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들을 직무유기한다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특히 A씨처럼 태음인 성정의 어른들 중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고 또 그러한 삶과 자신들의 태도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A씨에게 불면증이 있어서 자기 몸이 힘들고 그래서 남편의 요구를 다 못 맞춰준다는 상황이 자신의 본능적 욕구와 양심이란 이상 간에 최적화된 타협 지점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A씨의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A씨 스스로는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A씨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이번 첫날의 기억이 불면증의 원인이라고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진짜 원인은 분석되지 못한 채 계속 수면제만 먹게 되고 지금까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A씨 자신이 진짜 두려운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굳이 불면증이 아니어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억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인지되어야 합니다. 즉 양심의 가책을 받는 심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이루어진 뒤에야 수면제도 끊고 한약의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성 두통으로 내원한 B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B씨는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 때문에 두통이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TV 뉴스를 접할 때마다 비행기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아프리카에서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금방 퍼지지 않겠냐는 생각에 매우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B씨는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당시에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소고기나 소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 엄청 많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외식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TV 뉴스나 우리 주변에서 부정적 소식이나 전쟁, 질병, 사건, 사고 등을 담은 뉴스나 화면만 접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체상 특정 부위에 실제로 감각 이상이나 통증 등이 유발되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B씨도 바로 그런 예죠. 그런데 이 또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오비 일학일 때가 많습니다. 정작 이들이 걱정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도 TV 속 사건 사고 장면도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고통을 그런 사건 사고로 전환시켜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B씨는 여전히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신의 머리가 아프다고 여기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는 계속 현재 진행 중인 문제라 자신의 두통도 계속된다는 식으로 논리가 형성된 거죠. 이처럼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까마귀 탓만 하게 되면 병은 좀처럼 호전되지가 않겠죠. 자신의 삶 속에서 진짜 원인을 찾아야 병도 치유됩니다. B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다가 직장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 사무실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두통이 가장 심해진다고 합니다. 진짜 원인에 대한 중요한 힌트죠. 상담 결과 B씨가 진짜 머리가 아픈 이유는 직장에서 있었습니다. B씨는 외국계 회사에서 비교적 출퇴근도 업무 진행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고 경영자가 바뀌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거죠. 한마디로 전과 달리 상사로부터 쪼이는 일이 많아졌던 겁니다. B씨는 그제야 자신이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도 고민했었다고 떠올립니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그만둘까 생각하니 남편 월급만 가지고 전업주부로 살아야 하고 그러자니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대신 그런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살자니 힘들게 하는 상사와 회사 생활을 계속해야 하고 이런 두 마리 토끼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에 답이 선뜻 나오지 않자 고민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바로 어느 날 보게 된 TV 속 에볼라 바이러스 뉴스 장면이었던 겁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오비일학, A와 B씨처럼 환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라도 살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착각이죠. 우리가 불안하거나 화내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화나고 불안한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화를 폭발시키고 불안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당장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부정적 정서의 무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계산이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없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한 불안과 분노의 원인과 그 대상이 진짜가 아닐 수 있지 않는가라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묻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 공부고 마음을 내려놓는 수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